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이랑 지금까지 사회 시간에 우리나라 최고의 법인 헌법에 기록된 국가기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즉, 이 국가기관은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죠.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로 구성이 된다라고 했고요. 입법부, 행정부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고,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인 사법부에 대해서 살펴볼 시간입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법부에 대한 풀 영상을 제공을 해야 되지만 선생님이 다음 주에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줌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고자 해요. 그래서 다음 주 수업에 열심히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오늘 수업을 집중해서 열심히 들어야 합니다. 즉 오늘 수업 집중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 있을 실시간 쌍방향 수업 참여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오늘 집중해서 끝까지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법부에 대한 풀 영상은요, 다음 주 지나고 그 다음 주에 선생님이 온라인 클래스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법부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간단하게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가 말하는 이 사법부의 사법이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자, 두 사람 사이에 분쟁이 발생을 했어요. 자, 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죠? 두 사람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살다 보면 쉽게 해결되지 않은 분쟁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제3자가 개입해서 이 분쟁을 해결해 주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겠죠. 즉, 선생님이 정리하겠습니다. 사법활동이라는 건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국회가 만든 이 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법을 해석해서 적용해서 이 분쟁을 해결해주는 이 활동을 우리는 사법활동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활동을 하는 국가기관을 사법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법부 안에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법원은 정말 익숙하게 많이 들어본 개념인데 헌법재판소는 정말 법원보다 훨씬 중요한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법원은 잠시 뒤로 미뤄놓고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우리나라 법의 체계를 설명하면서 가장 상위에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법, 매 시간마다 강조했던 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헌법입니다. 즉,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다루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기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딱 5가지 역할밖에 하지 않아요. 그 5가지 역할 여러분들 모두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5가지 역할 중에 그 첫 번째 역할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함께 살펴볼 거예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역할이 바로 위헌 법률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선생님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길고 되게 어려운 단어인 것 같으나 선생님이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간단해요. 자, 위헌이라는 것은 헌법에 위배가 된다. 즉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라는 개념이고요. 자, 어떠한 법률이, 즉 이 법률은 국회의원들이 제정한 법률이겠죠. 국회의원들이 만든 이 법률이 헌법 정신에 위배가 되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바로 위헌법률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국회의원들 법률 제정합니다. 그런 걸 입법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법의 체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법은 반드시 상위에 있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게 제정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헌법 정신에 위배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상황이 변하고 또는 어떤 시대가 변해서 이제는 국회의원들이 20년 전에 30년 전에 만든 법률이 헌법 정신에 위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국회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법을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당연히 아니죠. 자, 헌법 정신에 위배가 되는 법률은요,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심판을 하는 곳이 바로 헌법재판소라는 곳이고요. 그 심판이 바로 위헌법률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자, 선생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이고요. 만약에 이 헌법재판소에 재판관들이 9명이 있거든요. 그 9명들이 이 법률은 헌법 정신을 위배해 라고 판단을 하면 그 법은
폐지된다라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헌법에 보면 여러분들 우리 헌법에 기본권이라는 거 기록되어 있다라고 배웠잖아요. 뭐 행복추구권, 자유권, 평등권 등등등 엄청나게 많은 기본권들이 있는데요. 즉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률은 이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이 되어야 되고요. 그러한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는 법률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 심판을 통해서 그 법률을 폐지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실제 위헌법률 심판을 통해서 폐지된 법률의 예시를 선생님이 가지고 왔습니다. 네,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률 중에 이 형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 형법 269조를 보면 낙태죄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낙태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엄마가 아이를 임신했는데 그 임신한 아이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일, 그런 것을 낙태라고 우리는 부르는데요. 선생님 한번 이 법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감옥을 가야 되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낙태죄라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낙태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폐지가 되었습니다. 자, 법률 언제 폐지되나요? 헌법재판소에서 이 법률이 헌법 정신을 위배한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법은 폐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이 낙태죄는 헌법의 어떤 정신을 위배하는지 선생님이랑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에 이러한 규정이 있어요. 헌법 제10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랑 인권 수업하면서 충분히 공부를 했던 내용이죠. 이 행복 추구권 안에는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있어요. 즉 국가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서 스스로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낙태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뱃속에 있는 아이의 생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엄마 스스로. 그런데 이러한 징역형이나 벌금형, 즉 범죄로 다루게 되면서 그 아이의 생명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없도록 법이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낙태죄라는 법률은 헌법에 자기결정권이라는 그러한 기본적인 정신을 위배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낙태죄라는 법이 폐지가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빨리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이 낙태죄를 대신할 수 있는 법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낙태죄가 폐지가 되었어요. 선생님이 한 가지만 더 설명할게요. 네, 즉 그 어떤 법을 적용해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을 때 그 법을 적용받는 당사자들 있잖아요. 재판에 관여하고 있는 그 당사자들, 즉 분쟁을 일으킨 그 당사자들이 우리가 지금 재판 중에 적용하고 있는 법이 헌법 정신에 위배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좀 헌법재판소에다가 요청을 해서 이 법이 실제 헌법 정신에 위배가 되고 있는지를 심판해 주세요라고 재판 중에 있는 그 당사자들이 요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당사자들이 아니더라도 그 법원에서 특히 판사가 그 분쟁을 해결해주는 그 판사가 재판을 하고 있는데 이 법이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다가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일단 위헌법률 심판이 열리기 위해서는 재판이 진행되어야 돼요. 즉 재판이 진행되지 않은 법률에 대해서는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이 낙태죄도 결론적으로는 폐지가 됐잖아요. 이 실제 낙태를 저지른 그 의사가 낙태죄로 형사소송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본인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 낙태죄라는 법률이 헌법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그런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을 가지고 본인이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게 억울했나 봐요. 그래서 재판 중에 낙태죄라는 범죄로 처벌을 받으려는 그 재판 중에 이 의사가 헌법재판소에다가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론이 나서 이 형법이 폐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다음 시간에는 이 위헌법률 심판에 대한 뉴스 기사 하나를 선생님이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그 뉴스 기사를 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신문기사 하나를 띄울게요. 네,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들 월요일에 나눠준 그 학습 꾸러미 안에
학습지 있습니다. 학습지 찾아서 같이 보면서 기사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 기사는요, 다음 주에 있을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적용될 신문기사고요. 조금 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해석을 해줄 테니까 잘 들어보도록 해요. 자, 20세 이상 국민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자격 위헌 심판대에 오른다라는 기사 제목인데, 우리나라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을 거예요. 우리나라 재판은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으로 나뉘죠. 민사재판은요,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이고요. 형사재판은 어떤 재판이었나요? 그렇죠.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재판을 형사재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국민참여재판은요, 선생님이 네, 여기서 말하는 국민참여재판은 국민들이 실제 재판 과정에 참여를 하고 원래는 판사가 판결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판결을 내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국민참여재판은 민사재판에는 해당되지 않고요.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범죄자를 처벌하는 형사재판에만 적용되는 재판입니다. 즉 형사재판에서는요, 그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 그래서 재판을 받는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부르잖아요. 피고인이 요청할 수 있어요. 저는 국민참여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 일정한 연령이 된 그 배심원들이라고 해요. 재판에 참여해서 실제 판사처럼 판결을 내려보는 그 배심원들을 불러서 모든 재판에 참여를 하도록 해요. 그래서 그 배심원들이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배심원의 판결이 결정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요,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이 배심원의 판결이 판사의 판결에 그렇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해요. 그러나 참고가 될 만한 수준이겠죠.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에서 그 배심원, 지금 아까 설명을 했지만 이 배심원은 실제 형사재판에 참여해서 그 모든 판결 과정을 보고 실제 판결을 내려보는 사람들, 즉 국민들입니다. 국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배심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법이 있어요. 그 법이 위헌이라는 거예요. 헌법 정신에 위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헌 법률 심판대에 오른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자, 선생님이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행법, 현재 있는 법에 따르면요, 선거권은, 여러분들 이번에 선거권 개정된 거 선생님이랑 살펴봤죠? 자, 몇 세 이상이면 선거할 수 있나요? 그죠?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만 18세 이상이면 됩니다. 그런데 군 복무에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공무원 채용 시험이나 위험한 시설에서의 노동도 법에 보면 만 18세 이상이면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투표도 할 수 있고요. 만 18세 이상이 되면 공무, 즉 국가 일도 담당할 수 있고요. 노동도 할 수 있어요. 18세 국민은. 그런데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한번 더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국민참여재판법에서 이 배심원들의 연령을 20세 이상으로 제한을 했기 때문이래요. 네, 이런 와중에 실제 수원지법에서, 즉 수원지방법원, 실제 법원, 수원에 있는 법원을 줄인 말이 수원지법입니다. 자, 수원지법에서 어떤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나 봐요. 어떤 재판이냐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기혁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제추행이라는 범죄는요, 형법에 있는 범죄예요. 즉 폭력이나 협박의 그런 수단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범죄예요. 자, 그 범죄 혐의, 그러니까 범죄가 의심이 된다. 범죄가 의심이 된다라는 것을 혐의라고 부릅니다. 자, 범죄가 의심이 되면 어떡하나요? 재판을 통해서 실제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으면 처벌을 해야 되죠. 자, 형사재판이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기소라는 말은요, 실제 형사재판에서 재판을 청구하는 사람은요, 검사예요. 검사가 이 사람 강제추행 범죄가 의심이 되기 때문에 판사님 재판을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걸 기소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 강제추행이라는 범죄로 재판에 넘겨졌다라는 거예요. 기혁씨가.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사건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다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가 헌법에 위배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라는 것. 제청은 그거를 심판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걸 제청이라고 합니다. 즉, 이 수원지법에서
실제 이 기혁 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지금 형사재판 중인가 봐요. 그런데 이 기혁 씨가 재판부에 요청을 한 거예요. 저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피고인이라고 하죠. 피고인이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저는 배심원들을 모아놓고 배심원들이 실제 제 재판을 모두 참관을 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국민참여재판 받겠습니다로 요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혁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원지방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법을 보는 와중에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20세 이상만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거예요. 이 법원에서. 이러한 법은 헌법정신에 위배가 되는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이 수원지방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다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한 거예요. 자, 배심원 자격에 대해서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라고 규정이 되었다. 즉, 배심원 연령을 20세 이상으로 못 박은 이 법이 헌법 정신에 위배가 된다라고 해서 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위헌법률 심판을 한 겁니다. 자,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배심원 연령을 어디까지 제한할 것인지는 입법의 문제이긴 하지만 20세 이상이라는 기준은 헌법상 무슨 원칙? 헌법 정신에 위배가 된다. 어떤 정신? 즉 평등의 원칙에 위배가 된다라고 봤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다가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을 한 거죠. 그래서 쭉 봤을 때, 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법원의 판결에 국민이 참여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인다는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의미를 따져봐도 20세 이상 연령 제한은 평등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선거권도 만 18세 이상, 또 공무에 참여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는 시험을 칠 수 있는 것도 만 18세 이상, 그리고 군대에 지원하는 것도 만 18세 이상이라고 한다면 굳이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의 나이를 20세로 하는 거는 18세인 국민들에게 평등권을 침해하는 그런 법조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 심판을 제청합니다. 라는 그런 뉴스 기사입니다. 자, 선생님이랑 이 뉴스 기사를 가지고 다음 주에 실시간 상명한 수업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 학습지 선생님이 가지고 오진 못했지만 뒤를 보면 일단 이 기사에 나온 어려운 개념 5가지를 선생님이 미리 적어 놓았어요. 그래서 네이버 검색창에 그 5가지 개념을 검색하고 그 옆에다가 그 개념 정의를 지금 모두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수업 오기 전까지 그 개념 정의 모두 적혀져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학습지와 선생님이 나눠준 학습지 가지고 볼펜을 가지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 헌법을 다룬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5가지 역할 중에 그 첫 번째 역할 위헌법률 심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이 뉴스 기사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다음 시간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